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보합권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일단 두 분 모셔서 개장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염승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략 한번 들어본다면 본호님부터.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야간 선물이 같이 좀 채널링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미국장과 대비했을 때는 좀 약할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이제 남은 날이 별로 안 남았다. 그래서 저는 뭐 똑같은 포지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승원 이사님은요? 네, 오늘 보니까 그래도 좀 미국의 그 기업들 주가를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JP 모건도 오늘 주가 급락을 했고 국제유가 수요 전망도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거 보면 이제 수요가 부족하다는 건 지금 경기가 좀 썩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좀 이제 대표적인 다우 지수는 좀 빠졌는데 다행히 오늘 미국 증시가 그런 악재에도 주가가 어쨌든 나스닥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 잘 버텼다.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가 어쨌든 살아있으면 증시는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또 대선 TV 토론이 10시부터 열리니까 네. 그것 따라 좀 방향성은 좀 나오겠지만 어쨌든 악재를 이렇게 시장이 좀 잘 소화하고 있다는 건 좀 괜찮아지는 그런 증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게 어쨌든 최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완전히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그 미국 기술주 따라서 좀 올라가 준다면 시장도 좀 한 차례 좀 강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자, 개장 초반이고요. 코스피가 0.1% 플러스 2,525, 코스닥은 0.64%, 0.7% 정도 올라서 711, 요 정도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이렇게 세 개가 1%에서 5% 정도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오늘 LG엔솔과 하이닉스는 1% 반등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1.5%또 떨어져서 65,200원 신저가 기록 중입니다. 자, 시작 전에 저희 뭐 우리 PD님하고 본호님하고 저하고 삼성전자는 잡주인가 아닌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단한 주식이에요, 여러모로. 네. 네. 아, 근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요. 지금 오늘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600억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삼성전자를 그냥 때리고 있어요, 계속. 네. 너무 좀 공격적인 매도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10개, 15개 정도는 방향성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합권에서 살짝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포스코 퓨처엠이 2.5%로 가장 크게 오르고 한국전력도 2.5%, HMM도 2.5%, HD 한국조선해양도 2.7%. 요 정도가 지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역시나 2.7%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주 리가켄바이오 빼고는 다 좋습니다. 에코프로뱀이 2%, 에코프로가 2.3%,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보합권에서 플러스로 빨간불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또 1% 오릅니다. 파마리서치 3% 정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코스닥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본호님 눈에 띄는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전일 시간에부터 해서 약간 뭐 위메이드 그룹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제 규제와 더불어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과 뭐 아무래도 테슬라 발이죠.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실적이나 뭐 이제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쪽은 뭐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뭐 이 가상자산 STO 뭐 이런 쪽까지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전일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거의 다 오늘까지 이어서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미국장에서 좀 강했었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방향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죠. 지금 3거래일 동안 LIG 넥스원이 꽤 많이 올랐어요. 좀 많이 떨어졌다가 3거래일 동안에 거의 뭐 1%, 7%, 오늘 3%에서 한 10%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은 매도세가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시 이런 좀 좋은 종목군들을 산다라는 거는 뭐 그 나름대로 좀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은 뭐 이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에서 여전히 좀 던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일부 좀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신형 반대매매 좀 터져 나오는 부분들이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던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민준이 좋겠다 하고 확인했더니 0.5%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자, 9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전년비 24.6% 업으로 일단은 나왔네요. 수입은 184억 달러, 무역 수지는 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 속보로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도 눈에 띄는 섹터 업종 특징점 있을까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그냥 딱 빼고 보면 네. 증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고, 오늘 코스피도 보시면 좀 미국의 은행주가 급락해서 그런지 좀 밸류업 관련된 이제 금융주가 좀 빠지는데, 사실 이들은 좀 최근에 워낙 또 견조했기 때문에 미국의 연동받아 좀 빠지는 거고, 대체적인 분위기는 오늘 2차 전지도 상당히 분위기 괜찮고요. 특히 코스닥도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잘 버텨주고 있고, 알테오젠이 빠지지만 사실 알테오젠은 워낙 뭐 또 견조했기 때문에 네. 증시에 뭐 이 시총 1등 기업이 빠진다고 코스닥이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좀 고르게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잘 선전을 해주고 있어서 오늘 그 물론 좀 거래대금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 오늘 코스닥이 1130개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1000개가 더 오르고 있어요. 하락 그러게요. 종목보다. 그래서 사실상 좀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여기에 이제 오전에 어쨌든 좀 지금 안타깝게도 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그냥 막 쏟아지는데, 이게 장중에 좀 소화가 돼서 매도가 좀 줄게 된다면 네. 코스피도 오후장에는 좀 힘을 낼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계속 뭐 삼성전자 팔아버리면 코스피 오르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계속 오늘은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개별 기업 장세가 좀 펼쳐지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시장 저는 뭐 거의 저점은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여기서는 어쨌든 지금 뭐 코스닥의 개별 기업들도 워낙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추석 연휴 앞두고 있지만, 보통 이 추석 연휴 앞두고 뭐 팔고 가자 이런 심리가 있지만 네. 이미 다 빠져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파는 전략은 그렇게 좀 실익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늘 그러니까 오전에 좀 이렇게 기업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코스닥이 좀 더 활발한데, 확실히 코스닥은 헬스케어 장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헬스케어가 주도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펩트론하고 특히 요새 파마 리서치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오늘도 한 6% 가까이 좀 급등하고 있어서 확실히 헬스케어가 계속해서 이끄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2달 동안 8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삼성바이오 같은 바이오 쪽은 어쨌든 매수는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수급적으로도 바이오나 헬스케어가 시장을 계속 좀 이끌 가능성은 좀 오늘 증시에서도 그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토론 앞두고 약간 신재생 에너지도 살짝 올라가긴 합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4.5%, CS 윈드도 2.3%, 뭐 이런 종목들 조금씩 올라가고 일단은 좀 대선 토론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수급은 어떻습니까, 브로님? 네, 수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삼전을 때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2,371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 뭐 선물에서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이 미국장이 나쁘지 않았으면 사실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런 때는 수급이 안 받쳐주면 안 간다는 그 이야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꾹꾹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기간 동안 좀 힘든 구간에는 요 구간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겠지만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상승 종목도 하락 종목수 좀 돌아선 거, 그리고 ADR 수준이 어제 코스닥이 68%, 69%까지 떨어졌거든요. 75 이하만 돼도 사실 굉장히 과매도권인데,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일부 나왔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꽤 우리가 좀 의미가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첫 스타트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고는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여튼 삼성전자가 코스닥을 못 가게 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1% 음전한 상황이고요. 2,521 정도.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삼전도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빠진 거 빼면은 어제도 시장이 사실 지수 자체는 플러스였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세 개가 짓눌러 버리니까 좀 힘든 상황.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도 또 1.5% 빼고 시작하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좀 지수 자체가 좀 매가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BOA 있잖아요. 여기서 아마 중립 보고서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그래서 그게 오늘 좀 나오면서 오늘 확실히 매도 창구 보니까 메릴린치가 BOA 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좀 매도가 많은 편인데 아마 이제 요 중립 보고서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또 약간 비중 줄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워낙 많이 빠졌는데도 이렇게 그 외국계에서 계속 좀 요즘에 약간 목표 주가도 낮추고 국내 증권사도 목표 주가 다 낮추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렇게 한 번에 다 쏟아지면 결국 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너무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빠진다고 해서 뭐 끝없이 빠진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멀티님께서 3점 빠지려면 확 빠지던지 사람 미치게 한다. 주구장창 나락 줄줄줄 흐른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 공감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두 분 자료를 좀 볼까요? 아니면 특정 섹터 볼 게 있을까요? 일단 대선 테마주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토론 내용들을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공통 분모가 있는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코인 쪽도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겹치는 쪽을 뭐 플레이하시는 건 나쁘지가 않은데, 뭐 갑자기 이제 해리스가 조금 우세한 것 같다 해서 신재생으로 막 몰빵을 친다. 그러면 정말 박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전후로 아마 시장의 성격이 확 바뀔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은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특정 쪽으로 만약에 방산이 이제 트럼프 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쪽도 너무 많이 오른다 싶으면 살짝 끊어져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만약에 정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장 초반 대비했을 때 막 그렇게 뭐 산업적으로 크게 변화가 나온다거나 뭐 상승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서 아마 특정 부분을 조금 더 수급이 쏠릴 확률이 높으니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산업군들 안에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은 어디가 더 수급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자료 한번 볼게요. 시장 일단은 좀 9시 13분 요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코스닥 쪽이 확실히 더 플레이하는데 강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와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좀 시게 매수가 들어오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민사님 자료부터 갈까요? 네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자료 준비해봤는데 일단 반도체가 좀 약한 이유는 여기 이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도 나왔지만 항상 반도체는 주가가 굉장히 먼저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죠 데이터가 엄청 좋더라도 네. 주가 안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근데 안 좋은데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수출입은행 자료처럼 위쪽에 보시면 여기 기울기가 꺾여버리고 있거든요. 이게 역성장은 아닌데 성장의 기울기. 엔비디아도 지금 최근에 약한 이유가 어떻게 계속해서 뭐 100%씩 매번 성장하겠냐. 네. 성장률이 둔화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데 역시 우리나라 메모리도 성장률 자체는 좀 이렇게 둔화될 것 같다. 25년으로 갈수록 약간의 이제 둔화는 불가피하다. 근데 기존 예상보다는 더 높아요. 예, 수치는 높지만 이렇게 상향 조정은 했지만 기울기 둔화는 어쩔 수 없다. 근데 보통 이럴 때 항상 주가가 조정받은 적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역성장이 아니면 그래도 다시 딛고 올라간 경우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약간 이제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 분명히 PC나 모바일 쪽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보면 PC도 가격이 빠지고 있고 모바일도 지금 뭐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분명한 거는 이제 서버 쪽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3분기 서버용 디램 가격은 20% 전분기 대비해서 20%더 증가할 거로 보이니까 하반기에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맞는데 수요처마다 좀 다르다. 근데 지금 가장 비중이 큰 쪽이 서버 쪽이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의 하락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은 들고요. 또 오늘
그 오라클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뭐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저는 실적보다 이 레일 앨리슨 이제 오라클 회장이 했던 이제 얘기가 좀 언론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분의 의견이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질문들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레리 앨리슨 회장이 AI 투자 지속하는 거 맞냐? 이거 AI 투자로 어쨌든 경쟁에서 이기려면 4, 5년 투자해야 되는데 그 돈이 1,000억 달러라고 합니다. 1,0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가 넘는 돈이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건 사실 130조를 그냥 넣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도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해야 되고 이거를 몇 개 기업과 한 국가가 앞으로 5년 이상 10년 동안 쌓아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AI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어느 나라든. 그래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만도 이게 명확한데 그래서 둔화나 변화는 없다. 사업 점점 커진다. 이거 이제 오라클 회장이 했던 얘기고 AI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죠. 이제 훈련이 끝나면 인프라 구축하면서 훈련을 하잖아요. AI가. 그때 엔비디아 칩이 제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빠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이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대학교 가서 회사에 취직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했으니까 취직하면 출업만 할 거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취직해도 공부 계속 해야 되잖아요. 뭐 저도 매일 공부하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헬스케어 뭐 사진 스캔해서 암 발견하고 혈액 검사 모델이 워낙 많은데 네. 계속 출원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도 이어진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AI에 대해서 너무 좀 이제 우려감이 큰 건 맞지만 예, 지금 본인이 봤을 때는 너무 우려보다는 지금 시장은 계속 커진다. 그걸 좀 강조했으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이게 이제 언제 시장이 또 반영될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미국 증시에는 이게 어쨌든 반영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도 올랐잖아요. 주가가.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 근데 시장은 지금 계속 싸웁니다. 이런 걸 알겠지만 돈은 언제 벌 거냐. 예, 이건 뭐 계속 논쟁은 있으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한번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중국 공급 가행 이슈가 굉장히 제가 오늘 이제 BMW 주가 폭락한 거 보고 BMW가 네. 폭락했어요. 예 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그 폭스바겐 한번 말씀드렸죠. 네네. 그거랑 똑같아요. 결국은 지금 독일의 이 양대 산맥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오른쪽 왼쪽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3일의 법인 자료 중에 하나인데 네. 결국 중국이 지금 디플레를 만들고 있대요. 너무 지금 그러니까 수출을 너무 많이 하죠. 근데 수출을 뭐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수출한다기보다는 자국의 내수가 지금 망가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밀어내게 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요 세 개를 특히 잡아가지고 해당 제품 수출이 19년 대비 전기차가 600% 증가했고요. 120% 60. 근데 이거를 받아줄 국가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가격이 이제 저렴한 상태로 오긴 하는데 어쨌든 중국의 재고 증가율도 보시면 엄청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밀어내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지금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유럽이죠. 유럽에 지금 왜냐하면 미국은 규제를 하니까 사실 이제 그걸 좀 차단하고 있는데 유럽은 특별히 뭐 중국 규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폐쇄하겠다 네. 발표했고 이번에 독일 BMW도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29%나 돼요 중국 비중이. 근데 이익률과 판매량 하향인데 이게 이유가 중국 수요 감소 때문이다. 로이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중국의 공급 강에서 참 많은 기업들이 좀 살아나기가 쉽지 않구나. 저도 언젠가는 이게 해소되지 않겠냐 봤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나 이런 자료들 보면 이게 되게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현대차는 중국 비중이 얼마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다행이긴 하죠. 한데 지금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LG생활건강과 그 화장품 회사들 보면 CNC인터 주가만 봐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실 거예요. LG생건은 중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네. 높은데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 있고 CNC인터는 한 5배 올랐나요? 주가가? 예,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도주가 되기가 쉽지 않고 지금 이 잘 나가는 독일 기업들마저도 굉장히 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이 저는 오래 안 갈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실 때 BMW 그냥 주가 11% 빠졌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호주 랜드포스가 이제 아마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지상 방산 전시회인데 지난주에 이제 폴란드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렸는데 여기는 이제 지상
지상 위주로 이제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하나 디펜스랑 하나 시스템이 여기에 이제 이런 그 제품들을 좀 내놓을 텐데, 이 호주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방 국가잖아요. 그래서 네. 아시겠지만 중국이 가운데 있고 인도, 호주, 일본, 미국이 감싸는 그림이에요. 이거 쿼드 프로고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번에 B2 전략 폭격기 저기 배치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 대만이 되게 중요한 국가니까, 그래서 대만은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일본과 인도에서 지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특히 호주 쪽, 호주 쪽에서 이제 지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주가 좀 앞으로 방산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호주를 우리가 지금 잘 공략을 하고 있어요. 사실 21년도에도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이미 공급을 했고, 네. 23년도에 뭐 기억하시기에 독일을 제치고 레드백 장갑차가 그때 3조 원짜리 계약 따내버렸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사실. 독일이 장갑차 강국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번에 방산은 지상 방산이지만 좀 주목하실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신형 호위함 건조 사업 추진한대요. 네. 예, 호주에서. 그래서 10년간 10조 원 규모로 사업을 좀 추진하는데, 여기에 지금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올해 두 개국으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누가 될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한국이 선정이 되면 아마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 아마 좀 싸우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은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조선으로 좀 넘어가 보면, 뭐 어제 공시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HMM이 장내 사업 계획을 좀 발표했는데, 최근에 조선업종이 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좀 사이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HMM에 제가 어제 전자공시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거는 쉽게 끝날 사이클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어제 공시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컨테이너선을 130척으로 확대하겠대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선박이 26년 5월 기준으로 인도가 끝나면, 그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연구원님이 이제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71척 정도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59척을 이제 발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아마 59척 정도가 25년과 6년에 발주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 선박을 HMM만 하는 건 아니니까 많은 이제 선주들이 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오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오른쪽에도 오늘 기사 나온 건데, 슈퍼사이클 왔다. 근데 제발 이런 말을 안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 슈퍼사이클 와서 잘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반도체도 어제 얼마 저희도 달았어요. 네, 네. 근데 얼마 전, 그러니까 반도체도 사실 몇 달 전에 슈퍼사이클 얘기 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슈퍼사이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완만하게 가는 사이클 아닌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선박 가격은 꾸준히 좀 올라온 상태인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 또 글로벌 LNG 수요 증가,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 조선주에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 셰일오일 가스 대량 생산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니까 조선업종, 근데 조선업종이 여기 또 방산까지 붙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가 이렇게 빠진 거를 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이런 사이클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로님 어떻게 시장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시장 같은 경우는요,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랑 확실히 테슬라발 영향이 있는 쪽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만 쪽, 뭐 그리고 바이오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 있는 쪽도 뭐 지금 한 15% 정도 급등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쪽은 이제 퓨런티어가 아무래도 좀 대장이죠. 그래서 15% 이상, 뭐 테슬라가 전일에도 한 4% 이상 올랐죠. 로보택시 일정 확정 짓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확실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환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오늘 이상에 또 진단 쪽이 좀 꽤 움직이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런 것들, 또 화장품 쪽도 고개 빼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도 오늘 좀 올라요. 바닥권에서 드디어 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요? 하이브 4.5%. JRP 2.8%. 진짜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요. 오늘 로봇주들도 좀 일부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리콘트도 가고 있고요. 명화라 때문에 SKT 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58,400원, 2.8% 상승하네요.
어우, 흐름 굉장히 좋네요. 신고가네요? 아니네요. 58,800원 근처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보로님 자료 한번 가볼까요? 네, 저도 근데 이거 조선이랑 저도 해운 들고 왔는데 네. 저는 여기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슈퍼사이클인데 제가 이거 슈퍼사이클은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원래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 슈퍼사이클이 적혀 있거든요. 제가 가려버렸어요. 슈퍼사이클 아니잖아. 꼴배기 싫어가지고. 네. 네, 근데 그건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이게 조선업의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2008년도에 조선업 왜 꺾였어요? 그때 경기 침체 왔잖아요. 경기 침체 왔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스토리 뭐예요? 경기 침체 우려 온다면서요. 우려예요. 왜 지금 선박 가격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죠. 안 되지. 지금 헤비테일 산업에서 표준으로 스탠다드 이게 처음에 할 때 한 20% 정도 돈 주고 시작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선박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 막 괴롭히는 거야. 막, 야 너네 이렇게 하면 운항 못해.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배수주가 늘어나고 얘네들이 막 열심히 만든다라는 거는 침체가 오면 배 왜 만들어요? 배가 안 움직일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2008년도에는 같은 스토리로 완전 박살을 냈잖아요. 한 10분의 1 토막 냈는데 지금은 신조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주도 괜찮고 스토리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것들에서도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진짜 이게 침체가 맞을까? 라는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겁을 많이 줄 때는 네.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본질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저도 H&M 들고 왔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이잖아. 이것도 어디갔어? 본질. 네. 얘네가 오케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지금 장기 플랜 왜 짜고 왜 투자해요? 지금 그러니까. 돈 엄청나게 때려봤거든요. 얘네가 뭔가 해볼만 하니까 그렇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 어차피 뭐 매각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웅크려 있을게 이렇게 막 이렇게 쭈글쭈글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가도 돼요. 근데 중장기로 아주 좀 빅플랜을 탁 짰단 말이죠.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상반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힌트는 항상 지나고 나면 여러 군데에서 있어요. 뭐 지금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 떨어지기 전에 힌트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못 잡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게 상방에서의 뭔가 이제 그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약간 물결이었다라는 부분으로도 사실 끼워 맞추는 그런 부분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뉴스를 그냥 단순히 HMM이 뭐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조선업이 이렇게 뭔가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번 시각을 이렇게 살짝 비틀어 보면은 그러면 침체인데 얘는 왜 좋지? 그러게. 얘는 왜 조선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 물론 국제해사기구가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동안 요 관세나 이런 규제 관련된 쪽이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대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 부분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힙토류 막 이런 중국이 지금 계속 때려 맞고 있잖아요. 제목이 뭡니까 이거? 중국 바이오 드론 미국 전방위 봉쇄 작전. 네, 그래서 이번에 드론 오른 것도 결국엔 그런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을 이대로 패다가 말 것이냐? 네.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강하게 전 패는 이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중국이 내수가 그렇게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괴롭힐 때죠. 지금 중국을 괴롭혀 놓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패권 전쟁에서도 좀 우위에 갈 수 있고 뭐 이제 그 기축통화국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질 거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맞고만 있을 거냐?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왜 벌써 히토류 카드 원래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느냐? 광물 가격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히토류 카드 꺼내봐야 큰 흐름들이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으르렁은 한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종목이나 산업군들을 고를 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봐야 되죠? 이렇게 관세를 좀 피할 수 있는 뭐 네. 그런 산업군들은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개인이 과연 이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정하는 기사가 나와버렸습니다. 와, 개인이 판정승을 했다. 개인이 이겼다. 외인이 털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좀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그 반도체 부분을 20조 이상 열심히 살 때 개인은 한 7, 8조 이상을 팔면서 그 자금을 다 어디로 돌렸다? 나스닥으로 돌렸다. 그래서 나스닥으로 도망가면서 수익도 챙기고 지금 저가에서 왕왕 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요거는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외국인이 좀 삐쳐가지고 이 시장 더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좀 급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포지션에서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유리해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 흔들림에 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기기도 하니까 이기는 김에 맨날 우리 그런 오명이 있었잖아요. 외국인의 놀이터다. 네. 이번엔 대동단결해서 한번 우리가 외국인을 좀 괴롭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다 같이 힘을 합치면은 또 외국인도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잘 안 합쳐져서 문제예요. 힘 한번 합쳐볼까요? 자, 삼진제약과 삼프로TV가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요. 힘 한번 합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오메가3 루테인 밀크시슬 청담관절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저희가 최대 76%까지 할인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오프라인, 온라인 통틀어서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딱 사실 수 있는 데는 수량이 제한돼 있고요.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추석 선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요 청담 관절, 요게 이제 먹는 걸로, 마시는 걸로 이렇게 한 포로 이렇게 나왔는데 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청담 관절 부모님들한테 잘 선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삼진제약은 개보린 만든 제약사입니다. 초 메가 히트 제약사 삼진제약이 여러 가지 제품을 출시했으니까 믿고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을 좀 이렇게 같이 합쳐 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영차. 자, 그러면은 여미사님 어떻게 자료 더 있을까요? 아니면은 자료는 제가 오늘 너무 빨리 말씀드렸는데 네 개를 연달아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시장 보죠, 사실은. 네. 그러면 요거 한번 자료 더 있어요? 아니 있으면 보고 아니면 아니 뭐 여쭤보. 자료는 다 보여드렸고 일단 이제 오늘 보니까 사실 이제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히 그냥 갈라서 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코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죠. 사실 뭐 그동안 빠진 게 너무 컸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올 시점이고 또 최근에 이제 금투세도 민주당이 조금씩은 이제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금투세 폐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다 보니까 네. 일단 이제 분위기는 조금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코스피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고 계속 여기서 오늘 현대차도 맞아요. 근데 이게 BMW나 오늘 보면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다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테슬라 빼고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이게 중국의 어쨌든 이제 공급 가행 이슈에다가 거기에 또 미국도 이제 경기 침체 혹시 오면 어떡하나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미국 경기가 꼭 좋아서 자동차를 잘 판 건 아니었다라고 한번 그때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네. 구조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이게 묶어서 그냥 파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쪽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쪽이 안 좋다 보니까 다 뭉뚱그려서 이제 섹터를 조금 약간 이제 덜어내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또 거기에 잘 버티던 오늘 은행주마저도 이제 밸류업도 이제 아마 지수 발표하겠죠. 아마 추석 끝나고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은 됐죠, 사실 금융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의 시총 상위 기업들은 지금 보면 LG엔솔 빼고는 지금 상태들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그래도 이 와중에도 코스피가 3포인트 빠진 거면 굉장한 선방은 맞아요. 지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총 큰 기업들이 막 3%, 4% 급락하고 있는데도 그럼 그 밑에서 개별주들은 굉장히 지금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또 그래서 확실히 시장은 뭔가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외국인들만 좀 뭐 안 사더라도 매도만 줄여준다면, 매도가 이제 안 나오게 된다면, 사진 않더라도 그럼 한번 급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분위기로 오늘 좀 시장을 보시면 되겠고, 다만 안타깝게도 오늘 외국인들이 아직을 매도를 줄이질 않고 있고 네. 지금도 3,700억을 계속 팔아제끼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면 아직까지 코스피 반등은 조금 좀 나오기는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뭐 이거를 너무 그냥 부정적으로 빠진다고 보실 필요까지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전 1.5% 마이너스, 현차 3% 마이너스, 기아 3.5% 마이너스, KB금융 5.2% 네. 마이너스, 신한지주 4.2% 마이너스. 이런데도 불구하고 보합권인 거는 나머지 종목들이 그래도 네, 굉장히 잘 꽤 버텨- 잘해주고 네.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TV 토론 예측을 하자면은 어떻습니까? 그 TV 토론을 기점으로 어떤 변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보노님 어때요? 별로? 네, 그냥 그 대선 전에 항상 의뢰 있는 이제 한쪽이 좀 뭔가 기우는 것 같고 하면은 아 역시 트럼프였어서 막 휘앙 하고 해리스가 뭔가 잘 오이씨 왜 이렇게 잘해 대마다. 대마 가자 약간 이렇게 오성아 오성은 가자. 아 근데 오성은 어제 이제 12발행 해가지고 좀 초를 좀 쳤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선별하셔야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그럴 것 같고 큰 의미 없을 것 같다. 네, 저는 변곡점은 FMC일 것 같아요. 그래요? 빅색을 하느냐, 그러니까 빅컷을 하느냐, 베이비 컷을 하느냐, 멘트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미사님도 의견은 같으시죠? 지금 좀 지수 하락하고 시장 약한 게 저희는 이제 가짜 하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짜 이렇게 가짜 그것도 뭐예요? 하락. 가짜 하락. 페이크다 이거는. 개미털기. 가짜 하락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몇 주 전에도 엔비디아 하루에 10% 떨구고 사실 가짜 하락이었고. 그 몇 번 있었어요. 맞잖아, 솔직히. 가짜 이길 바라는 하락이죠. 에이, 가짜 하락이잖아. 개미털기. 이 개미털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약간 나스닥도 이거 빠지는 게 월가에서 50bp 하락을 해달라고 떼쓰는 거에 그런 가짜 하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가짜 하락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한 건 50bp를 원하는 것 같아요. 시장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오늘 뭐 10시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TV 토론 하니까 근데 사실은 1차 토론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과거에도 보면 1차 토론에서 이겼던 후보가 결국 대통령 된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둘이 만난 적이 없잖아요. 대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차 TV 토론에서 결국 이제 해리스가 얼마나 그러니까 해리스는 지금 전면에 나선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리스가 얼마나 말을 좀 잘하느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실기했던 건 나이가 많다는 게 약점인데 그게 토론에서 다 드러나 버렸죠. 그쵸. 완전히. 그러니까 그 약점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얼마나 좀 잘 커버를 하고 강점을 잘 부각시키느냐. 근데 TV 토론 끝나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1차 TV 토론은 상당히 중요하다. 누가 이기는 거에 따라서 그 트레이드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어쨌든 TV 토론 결과를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뭐 증시가 움직인다 이거보다도 그 안에서 업종들이 좀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해리스가 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대치 자체도 트럼프는 조금 높고 해리스는 조금 낮은 상황. 낮은 상태.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사실은 민주당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든 간에 평타만 쳐도 해리스는 그래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 20분 뒤에 TV 토론. 여기 딱 생중계 딱 해주면 딱 좋은데, 그렇죠? 오늘 옆에 딱 책상 의자 두고 나도 가야 된다니까. 딴데 나도 일하러 가야지. 예. 미그나인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야수의 심장으로 이 종목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와. 그 돈이면은 조금 더 보태서 청담관절 하나 사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실용성에도 좋고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만 더 보태면 청담관절 요거를 사시는 게 삼전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봐서 알아요. 제가 사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피해 금요일에 샀는데도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보여줘요? 이거 피해 금리를 꼭대기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피해 이상하다. 금요일에 얼마에 샀냐면 71,000원인데. 뭐가? 금요일. 금요일.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아니고 피해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떨어지고 가짜락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가짜라고 믿고 있는 중. 8만 원에 샀는데 6만 5천 원. 땡큐. 자, 어떻게 뭐 하고 있었죠? 삼전 얘기하지 말아요. 이거 먹지 뭐하러 삼전 사요? 뭐 왜 사는 건데요? 삼전 지금 오르고 있는데. 오를 수 있죠. 오를 수 있는데 오히려 관절약 먹고 더 건강해져서 현금 채굴을 더 많이 해서 그때 삼성전자나 다른 종목 사면 거치로. 그럼 좋죠. 자.
알겠습니다. 9시 3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네요. 0.2% 마이너스 2,518. 일본 증시는 지금 0.7% 마이너스인데 지금 코스피가 살짝 버티고 있는 거는 이따가 또 일본 증시 따라가서 살짝 떨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죠. 가능성은? 네, 가능성은 있죠.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무너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뭐 상황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뭐 65,000원 뭐 예상가에서 잡다가 300원 조금 더 기어 올라온 거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양채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미사님도 그러면 이번 주 사실 지난 벌써 수요일이에요. 오늘 지나가면은 목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 전에 좀 줍줍을 하면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를 좀 기다려야 되는지 혹은 그냥 9월은 일단은 좀 아예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 근데 이거에 보통 9, 10월이 선거 있는 해는 또 워낙 또 항상 약했어요. 우리나라도 약했고 미국도 아마 뭐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에도 2020년에도 11월에 이제 대선 하면서 대선 끝나면서 주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사실 그때도. 근데 이거는 한국도 그랬지만 미국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올해도 맞다면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되겠죠. 파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계속해서 하락장이 이어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대선 전에 약하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계속 좀 주춤할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 좀 계속 천천히 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이거 팔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오늘도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도 지금 연일 지금 끝없이 지금 매도를 하니까 그래서 올해 24조 샀는데 지금 한 8조를 팔아버려 한 6조 정도 판 것 같아요. 6, 7조. 18조 지금 아직도 18조 순매수예요. 네. 그러면 팔 수도 있어요 더. 네, 그러면 이제 반등이 계속 늦어지는데 다만 그래도 이제 지금 뭐 삼성전자 주가 밸류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분명히 지금 오늘 오라클이 CEO 한마디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술주가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일단 버텨줬고 그런 거 본다면 너무 지금 상황에서 부정적으로만 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아까 수출 데이터도 물론 10일치는 네.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초반 10일치는 원래 후반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20%면 이게 적은 수치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수출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망들이 하반 이제 4분기에 수출 다 꺾인다고 봐요. 꺾인다고 보는데 20%대면은 이게 꺾이는 게 아니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8월이 10% 정도 상승했거든요 수출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이게 이제 끝까지 유지가 되느냐 문제인데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또 추석이 있으니까 그걸 또 골라낸다면 뭐 약간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펀더멘탈적으로도 뭔가 지표가 완전히 꺾였다는 모습은 좀 아닌데 주가는 어쨌든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계속해서 추석 연휴 앞두고 흔들린다면 계속 좀 담아가야 된다. 담아보자. 네, 12월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은 비중을 늘려야지 여기서 도망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력이 없는 분들은 그 기업이 뭐가 됐건 간에 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뭔가 갑자기 어떤 이벤트가 한 번씩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어제 갑자기 드론주들 급등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파실 거면 그때 파셔야지. 그냥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그냥 그거를 안 간다고 버리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버릴 거면 그 일시적인 뭔가 이벤트 터져서 급등할 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그래서 지금은 버텨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아이디를 제가 까먹었네. 요즘에 슬슬 좀 주울 종목들이 보인다, 사고 싶은 종목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사고 싶은 종목들 어떤 건지 한번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노님도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팔짱 끼고 천천히 줍줍하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살 종목들이 그렇게 보이는 시장입니까? 많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2,700, 800에서 막 사셨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싸 막 이러면서 날 안 샀어. 그때도 사신 분들 많은데 지금 왜 도대체 겁을 먹으시는 거야? 쌀 때 사야 된다니까요. 쌀 때 남들이 손이 안 나갈 때 그럴 때 사두면 결국엔 돈을 법니다. 이게 살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나 그때 삼전 살 때도 그 피해 금요일에 남들이 다 와 이거 급락한다 막 무슨 뭐 엔캐리가 어쩌고 그러다 그때 샀는데도 마이너스 20이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살 때 한 번 사고 끝을 하니까 그래요. 어? 한 번 사고 끝이어서 그래요. 만약에 그건 명의거가 지점이 뭐 8만 원대 초반이니까 사실 뭐 낮지는 않았어요. 음.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샀으면 마이너스가 18%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아니 사실 3분의 1 분할로 매수해가지고 그때 3분의 1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3분할이면 사실 분할이라고 보기 좀 민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분할 지금 한 번 더 사면은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럼 9%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고 가정하고 또 사놓으면 한 6, 7%까지는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평단을 6만 원대 후반으로 맞춰놓으면 삼전은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저 그래서 네. 분할 계획에 다 있어요 전략적으로. 아, 그래요? 5만 5천 원대 한 번 더 쓸 거예요. 아까 이제 물 따르면서 한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5만 5천 원대 한 번 사고 3만 8천 원대 한 번 더 사고 삼전. 38,000원 우리가 안 사겠다는 얘기 아니야. 38,000원이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한. 아니 그때 안 오면 안 사. 워렌 버핏도 자기가 원하는 가격 안 오면 안 사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냥 안 적정 사겠다고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분할로 해가지고 살살 줍줍하면은 좀 주요 종목들이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4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대선 이거 그 TV 토론 CNN에서 들어가서 보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던데. 그 어떤 나라에서는 그 중계를 안 해줘가지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못 보고 막 그런 것 같던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일론 머스크랑 그 트럼프랑 며칠 전, 몇 주 전에 한번 만나서 대화하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네. 그걸 라이브로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안 봐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46분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연미사님? 저도 뭐 쥐어 짜내고는 있는데 사실 시장이 요즘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시장이 그러니까 거래되기 완전히 말라버려가지고 네, 좀 걱정이죠 사실. 근데 그래도 오늘 보면 이제 같은 얘기 좀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코스닥이 좀 생각보다 좀 뜨거워요 지금. 이제 뭐냐면 뭐 뜨겁다는 표현은 그런데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거 빨간 거 봐가지고 그렇긴 한데 온도 차가 정말 너무나 크죠. 사실 코스피는 파란색이 좀 보이긴 하지만 코스닥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도 2% 올랐고 지수도 지금 1% 이상 상승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편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상승 종목도 이게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누굴 소외시키고 가는 장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 개별주들이 그래도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그런 좀 자리가 아닌가. 사실 어제가 되게 좀 약간 허무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틀 전에 한번 미국장 급락하는 바람에 아침에 급락 출발했다가 잠깐 반등했는데 어제 좀 다시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한 번 더 빠졌으면 정말 또 저점 또 깨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 조금 악조건 속에서도 코스닥 개별 기업들이 힘을 낸다는 건 뭔가 이제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매수세들이 이제 들어오기 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티가 안 나는 게 워낙 너무 파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덩치 큰 형님이 너무 큰 게 한 명 있다 보니까 아예 여기는 이제 매수가 들어와도 힘을 못 쓰는 건데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도 사고 있고 개별 기업들의 이 거래량 활발하고요. 거기다가 시총 상위주도 굉장히 좀 다 견조해요. 셀트리온 제약 빼고는 거의 다 오르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 코스닥의 흐름만 보면 저는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코스피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좀 우려됐던 게 사실은 이제 엔터주인데 뭐 아직까지 힘이 강한 건 아니지만 JYP도 오늘 2.8%로 뭐 이유는 지금 오늘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올라갔다는 건 좀 바닥을 다지겠다라는 그런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당분간 코스닥은 좀 이렇게 종목 정세 위주로 이제 조금씩 좀 오르는 모습들 한번 기대를 좀 해봐도 좀 될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한 건 코스닥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주도주니까 바이오가 무너지면 안 돼요. 바이오가 무너지면 또 코스닥은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바이오가 못 가더라도 버텨만 준다면 계속해서 저는 코스닥도 이제는 좀 나쁘지 않을 걸로 좀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 현재까지 한 18% 빠졌나요? 코스닥이 연초 대비 예,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게 전쟁 난 국가보다 더 빠지는 건 사실 좀 아니잖아요. 아무리 네. 우리가 생각해도 예, 전쟁 당사국도 아닌데 그래서 굉장한 지금도 저는 좀 과매도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미국 대선 토론 저기 몇 명 안 보네. 다 CNN도 한 뭐 17,000명,
C스팬이 한 43,000명. 뭐 이 정도. 3%가 낮네. 오프닝 벨 라이브 13,000명. 별거 없어 사실은.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축구든지 방산이든지 뭐 저기 엔터든지 반도체든지 배터리든지 사실 우리나라가 엄청 진짜 이 조그만 나라에서 거의 모든 예체능 플러스 제조업 플러스 모든 게 다 탑인데 잘해요 우리나라. 너무 무시받아. 증시도 그렇고 무시 안 뭐도 받게 너무- 좀 해주면 좋죠. 저는 무시 안 받게. 저는 정치가 문제라고 봐요. 진짜 네, 그러니까 좀 산업은 잘하는데 상법계 정도 좀 해주시고 해주면 좋은데. 정치가 문제죠. 네. 예. 오케이. 어제 그 이소영 의원님이 3프로 어제 저녁에 나오셨죠. 오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김프로님이랑 이야기를 예. 나눴습니다. 내용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정말. 아, 그러니까 이 이해도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음, 이 증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김현장이죠. 굉장히, 김현장.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김현장 최고라니까, 진짜. 예.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한마디 해주시고 한 55분쯤에 끝내죠. 사실 이제 투자의 기법에는 참 많은 기법이 있는데 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기우제 투자법을 활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망치매매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핸드폰을 또 하나 부수시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쳐다보지 말자. 매수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던졌어요. 내 돈을 던져놓고 핸드폰을 부수세요. 그러면은 그 이상의 돈이 나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내일이 저는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내일이 지나면 수급이 꼬인 게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 모르겠어요. 시장은 뭐 빅컷을 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빅컷을 안 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뉘앙스만 이제 뒤에 막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오고 나면 뭐야 지나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잖아 약간 이러면서 좋은 상황이 생길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오를 때까지 사자라는 생각과 오를 때까지 계속 기원하는 거죠. 옵니다. 비 와요. 오케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시계 바늘을 고장 틀리면 네. 언젠간 한 번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그래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BC 뉴스가 메인인데 여기는 55만 명 보고 있네요. 54만 명. 와, 54만 명이 본다고? 미국 인구가 3억이 넘는데. 와, 대단하네요. 그 정도면 좀 많은 게 아니에요. 구독자가 1,730만 명이네요. 와. 사실 그래서 저희도 미국 시장을 노리고 글로벌 머니 토크 저희가 출시했습니다. 그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보죠. 코스피 그러니까 별 크게 변화가 없는 게 근데 수급이 외국인이 4,200억 파는데도 요 보합권이면 사실 요 정도가 바닥권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전쟁 얘기 다 반영돼, 그다음 침체 얘기 다 반영돼, AI 버블론 다 반영돼,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는 거 다 반영돼, 엔캐리 반영돼, 그다음에 그죠, 나올 FOMC 건 다 반영돼. 저기 뭐야 미국 대선 반영돼. 요 정도면은 2,500선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지금 PBR이 0.9배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린 0.9배 이하에서는 실패한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주식 사서 그래서 시간의 문제였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악재들이 해소되면 원래 V자 반응도 잘 나오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오를 때는. 근데 이제 맞아요. 내릴 때는 너무 무기력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어둠이 안 고쳐서 그런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호재도 얼마 전에 HBM3도 3E도 뭐 삼성이 이제 납품했다는 뉴스 나오는데도 빠지는 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호재가 많이 알려지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재도 마찬가지죠. 계속 알려지면 이제 악재에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악재가 뭐 안 나온 건 거의 다 없고 거의 다 반영들은 끝났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재들만 조금씩 나와준다면 근데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안타깝게 반영은 안 됐지만 어쨌든 아까 오라클 CEO의 의견은 굉장히 저는 좀 의미가 있는 의견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뭐 금투세 이슈도 조금씩은 해결될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악재들이 조금씩은 이제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뭔가 어떤 계기가 생겨서 호재 큰 게 하나 또 터져준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가 블랙엘 출시가 지연되고 아직 논란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엔비디아 블랙엘 정상적으로 4분기에 대량 공급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죠. 근데 그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뭔가 호재가 나온다면 급반등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에 민감하기보다는 호재에 민감할 지금 지수대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 호재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계속 좀 아래를 보기보다는 좀 위를 보면서 좀 이겨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슬슬 가볼까요? 클로징 벨에서 또 이제 우리 그 대선 토론 결과와 분석과 이걸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따가 클로징 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침엔 투자팀이 요거 그 대선 토론 동시 통역을 같이 해줄 겁니다. 와. 그쵸? 아니라는데. 이거 사실 별거 없어요. 여기 그거 이거 ABC 띄워놓고 대충 표정만 보면은 대충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자막도 다 나오잖아요. 그럼요. 자막 다 나와요. 뭐 동시통역 할 필요 있어요. AI 뒀다 뭐해? 이런 거 해야지. 예,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 따로 여기 가가지고 딴 거 보지 마시고 아침엔 투자 같이 보시면 어차피 표정 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다는 그 말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들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여미사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보노님과 저는 이따 클로징벨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좀 코스피가 반등해서 대선 토론 지나가고 좀 반등을 크게 해줘서 웃으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